자, 안녕하세요. 자, 파이썬 백제 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 과정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100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문제, 100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기초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어떤 파이썬 언어의 그 학습 카테고리별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적절한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습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이제 병행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문제라는 의미 있는 어떤 개수의 어떤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죠? 우리 이제 그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어떤 그 의미가 이제, 있듯이 어떤 이제 100개의 어떤 문제, 100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목적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수 학습인데요. 자, 선수 학습은 이제 크게 따로 없지만 어떤 파이썬 환경 설정이나 이제 기초 문법 이런 어떤 공부한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이 좀 어떤 파이썬 공부를 좀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이걸 꼭 이제 순서 있게 그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어찌되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0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1번 문제부터 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다면. 파이썬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물론 이제 문법이 굉장히 카테고리가 이제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잠깐 두 번째 PT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어떤 12개의 어떤 챕터를 제가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이런 어떤 그 챕터별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강좌수가 나오는 게 문제의 어떤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의 문제는 한 개의 동영상 강좌로 그 담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100개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강좌 수로 보면은 100강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좀 뭐 굉장히 긴 그런 어떤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 강의도 있고 좀 짧은 강의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100개 문제는 난이도별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파이썬 공부 언어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바로 이제 본인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냥 랜덤으로. 네. 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좀 취약한 그런 어떤 챕터가 어떤 챕터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 본인이 이제 좀 관심 있는 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챕터로 들어가서 문제를 바로 이제 풀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대상은 파이썬 이제 기초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별 방금 봤죠? 굉장히 그 12개 어떤 챕터별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별 자격증도 있어요.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자격증 어떤 카테고리 그런 어떤 챕터가 있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별 문제풀이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 모든 학습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백제 100개의 어떤 문제를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제 분포가 어떤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해당 폴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캡처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챕터 1부터 12번까지 해서 처음에 이렇게 12개 어떤 챕터를 만들어 놓고 이 100개의 문제를 파이썬 이제 100개 어떤 문제를 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제 분포해 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챕터 그 제목별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13강, 3강, 2강, 또 20강, 14강, 15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동영상 강좌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합해 보시면은 100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요 강좌 수가 총 100강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스 코드도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문제,
그리고 이제 100개의 동영상 강좌, 그리고 이제 100개의 소스 코드. 네, 이렇게 이제 100. 네, 의미 있는 어떤 숫자인 100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심히 이 100개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이제 좀 잘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풀어보시면서 어찌됐건 이 100개 문제를 전부 마스터하시고, 남한테 또 내가 이 100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연습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파이썬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그 압축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어떤 성취감, 네, 자신감, 네, 이런 것을 이제 100개 문제를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부, 어떤 이제 학습 어떤 순서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파이썬 백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타 언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파이썬을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다 하시면은 사실 그냥 순서 없이 자, 바로 이제 문제를 다 한 번씩 네, 내가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이제 100개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파이썬 어떤 백제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파이썬을 좀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해보고자 하신다면은 뭐 이런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챕터 1부터 챕터 마지막 챕터까지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순서대로 뭐 공부를 이제 뭐 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어떤 번호도 여기서부터 1번 문제가 시작이 돼요. 네, 여기서부터 1번 문제가 시작이 돼서 맨 마지막 이 자격증 파트가 이제 100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어떤 번호 순서도 자 1번부터 이렇게 맨 밑에 100번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찌됐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파이썬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챕터에 들어가서 그냥 뭐 아무 문제나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보시고 또 조금 내가 좀 헷갈리네, 좀 잘 모르겠네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의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처음에 이 파이썬 백제를 제가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 챕터별로 처음에 이렇게 12개 어떤 그 폴더, 챕터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개수를 자, 분포시켜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야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건 이제 100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챕터는 이제 12개 어떤 챕터가 있는 거고, 이 뭐 어느 그 특정한 그 챕터에 문제가 이제 그 집중돼서도 안 되잖아요. 네, 골고루 이 챕터에 그 분포가 그 되어져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이제 난이도를 또 어떻게 이제 좀 조정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의 난이도 및 학습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초보자 그룹하고 타원어 경험이 있는 이런 어떤 경력자 그룹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이제 좀 나눠 놨는데요. 자, 이제 초보자 그룹은 이제 또 그 완전 초보자가 있을 것이고 또 약간 공부해 본 초보자가 있을 텐데 자, 우선 이제 완전 초보자는 이 100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문제도 자, 맞히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완전 초보자는 뭐 이제 완전 모르는 거니까. 네. 자, 그다음에 약간 이제 공부해 본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 30문제 정도는 이제 이제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운어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경력자 그룹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자바라든지 그 다음에 뭐 C 언어 또는 뭐 PHP 같은 네, 이런 어떤 타운어 경험이 뭐 한 1, 2년 차 이상 네,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네, 파이썬 경험이 이제 없는 경력자가 있고 또 파이썬 언어를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있는 네, 경험이 있는 그런 경력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우선은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반도 맞추기 힘들다고 봐야죠. 네. 사실 이 절반도 상당히 그 높게, 네, 높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타운어 경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한 어떤 문법, 네, 이런 어떤 공부를 해본 적이 뭐 전혀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거의 뭐 완전 초보자하고 거의 뭐 같은 점수가 비슷한 비슷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수는 이 완전 초보자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썬 문법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그렇죠. 이게 절반도 굉장히 높게 제가 좀 봐드린 거고 거의 이제 맞추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좀 그 타운어 경험도 있고 또 파이썬 공부를 좀 해본 경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공부를 또 얼마만큼 했느냐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좀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그리고 좀 사용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80문제 정도는 좀 빠르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이 그 얼만큼의 이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만 맞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80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높게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경험이 이제 많이 있으신 경우에는 80문제는 그래도 좀 빠르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20문제 정도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그 타운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초보자 그룹의 한 2배 정도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보자 그룹에 비해서 만약 초보자 그룹이 파이썬 100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이 그룹은 거의 뭐 2배, 한 2주 정도면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자, 이제 파이썬 100제는 이제 100개 어떤 문제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네, 이 12개 어떤 챕터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배치해서 자, 그 이제 진행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요.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제한이 있는 거죠. 100개 어떤 문제 내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챕터별로 좀 더 이제 다루고 싶은, 네,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100개 어떤 문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그 미처 이제 다루지 못한, 네, 보여드리지 못한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이제 그 자격증 같은 맨 마지막 챕터도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그 여기 보시면 이제 1급, 2급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파이썬 이제 백제에서는 1급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네, 2급, 네, 2급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좀 제일 높은 그런 어떤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 파이썬 어떤 150제, 뭐 하여튼 200제 이랬다면은 문제를 각 챕터별로 더 이제 그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격증도 1급 자 문제까지 이렇게 그 패턴 그 유형을 이렇게 이제 다루거나 또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하는 네, 그럼 1급까지도 이게 다룰 수 있었겠죠. 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자격증 강의도 아니고 자격증만 준비하는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챕터에 대해서도 골고루 이렇게 이제 다루고 또 이제 문제의 개수를 배치해서 이렇게 이제 각 영역별로 카테고리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격증 파트는 2급. 네, 2급에서도 이제 주로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그런 어떤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네, 이제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네, 소요 기간, 그리고 이제 파이썬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편집기 등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학습 우선 소요 기간은 자, 1일 약 50분에서 한 60분 정도의 어떤 학습으로 한 달 정도 자, 완성이 이제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하루에 어떤 학습할 수 있는 양을 좀 더 이제 많이 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의를 이제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네, 강의를 이제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네, 어떤 그 강의 본 내용을 네, 최대한 이제 다시 이제 강의 보지 않고 내가 그대로 이제 그 손으로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자, 문제를 그 풀어낼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남한테 내가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숙달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바쁘다 보니까 강의만 이제 보면서 나 이해했다. 강의 보면서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 강의에서 다루었던 어떤 문제, 그 내용들은 이제 내가 다 뭐 내 것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했다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는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연습을 많이 직접 이제 타이핑 치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환경을 좀 보시면은 파이썬 이제 3.8 네, 최신 버전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2점대 버전을 사용하신다면은 내 미리 어떤 그 파이썬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 해서 어떤 2점대 버전이 이제 설치되어 있으시면은 2점대 버전은 좀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너무 이제 그 틀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자, 2점대 버전은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요. 3점대 버전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좀 더 최신 버전 3.6 이상의 어떤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설치하는 것도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편집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에디터들이 이제 보시면은 뭐 노트패드 폴풀이나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다음에 뭐 아톰,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실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자, 노트패드 폴풀을 자, 사용해서 강의는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어떤 요 에디터 관련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설치 및 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옵션 설정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 뒤에서 그 마저 이제 그 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뭐 이제 상관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이제 안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버전도 이제 2점대 네, 2점대 버전이 혹시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좀 3점대 버전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대 버전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3.6 이상. 네. 가급적이면 뭐 이제 강사의 버전이 보신 것처럼 이제 3.8이니까 네, 이런 어떤 버전을 같이 이제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제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너무 낮은 버전이나 또는 2점대 버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파이썬 설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설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python.org 자, 요 이제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를 요 다운로드 쪽에 이제 갖다 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윈도우즈, 뭐 맥, OS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윈도우즈 버튼, 네, 요 윈도우즈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 클릭해서 다운받는 경우에 32비트나 이제 그 64비트 네,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다운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윈도우즈, 요 윈도우즈 버튼, 네, 윈도우즈 메뉴, 네, 여기를 클릭해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자, 이제 경로가 이렇게 자, 이쪽 경로로 이제 들어와지게 되는 거죠. 네, python.org 다운로드 밑에 자, 윈도우즈 자, 이런 어떤 경로로 이제 오게 되고요. 자, 그 밑에 자, 여기에는 자, 이 페이지는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되어지면서 최신 버전이 이제 올라올 텐데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3.8.2 네,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자, 목록이 뭐 여러 개 그 목록이 보이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어떤 걸 또 다운로드 받을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걸 받으시면 돼요.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윈도우즈 자, x86 자, 64라는 건 이제 64비트 전용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PC가 이제 32비트, 64비트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자, 64비트, 요즘은 뭐 대부분 64비트를 이제 사용하시니까요. 자, 요거 인스톨로 돼 있는, 네, 요거 정확하게 요 그 파일명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 네, 요 파일을, 네, 클릭하면 바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지니까요. 이제 뭐 구글, 뭐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기준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 다운로드 폴더, 네,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릭해서 이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으로 보통 이제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되어질 텐데, 그걸 이제 옮겨서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으로 자, 이제 옮겨 놓고요. 자, 요거를 이제 그냥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 관리자 권한으로, 네,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스톨, 자,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인스톨 나우,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진행을, 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이유는, 자, 이제 패스 설정을 이제 하는 게 어찌됐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이거 체크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뭐 패스 설정을 별도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손쉽게, 네, 그냥 이제 인스톨이, 자, 이제 진행이 이제 클릭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그냥 끝남과 동시에 모든 설치는 끝나는 거니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꼭, 네,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건너뛰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successful해서,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 나타나면서 설치가 이제 완료되면 다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어떤 이제 패스나 이런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내 PC에 파이썬이 이제 설치가 되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트패드, 네, 뿔뿔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소는요, 자, 이쪽 주소로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서, 요 뒤에 요 다운로드까지 이렇게 그 적으셔갖고, 바로, 네, 다운로드 받는, 네, 페이지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노트패드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자, 왼쪽에서, 자, 다운로드, 자, 메뉴를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최신 버전이 이제 자꾸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요 버전을 이제 이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7.8.8, 네, 요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다운로드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넘어오시면은, 자, 요런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제 페이지가 이제 긴데, 자, 이 부분만 좀 잘라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 32비트나 이런 버전도 있는데, 64비트 요 맞는 버전에 맞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내려오시고, 이게 스크롤을 좀 내려서 내려오신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zip 파일로 그 패키지로 되어 있는, 네,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자, 클릭을 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한 5메가, 네, 그 정도 내외가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4, 다시 한번 64비트 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다운로드 폴더에 보통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 네,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통 이제 다운로드, 네, 이 폴더에 저장이 되니까요. 자, 저렇게 이제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시고, 자, 그걸 이제 좀 바탕화면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 zip 파일이니까,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뭐예요? 자, 압축을 그대로, 자, 풀어주시면은, 요렇게, 폴더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압축이 이제 풀어진 그 폴더를 그대로, 이제 뭐 복사를 해도 되고요. 잘라내기 해가지고, 자, 이쪽, 이제 C 드라이브, 네, C 드라이브에 그대로 이쪽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네, 옮기셔도 되고 이제 복사를 해도 되는데 그대로 옮겨오세요.
네, 그대로 네, 해당 그 바탕화면에 이제 해놓은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해당 폴더 이름을 자 노트패드로 이렇게 좀 이름을 네,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C 드라이브 이제 노트패드라는 이제 폴더 안에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notepad.ppl.exe 자, 요걸로 이제 그 더블 클릭하시면은 네, 해당 이 에디터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라는 이 폴더에는 관련 어떤 소스 코드들이 저장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뭐 다른 폴더들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노트패드 뿔뿔 exe 자, 요거를 이제 실행하시면은 바로 실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볍고 가벼운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막강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소스 코드 편집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패드 뿔뿔.exe를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첫 네, 그 에디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다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자 입력하고 이제 컴파일해서 이렇게 실행을 바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이썬은 이제 뭐 컴파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그 런 네, 실행을 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편리한 학습 환경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그인 자 이쪽 그 네, 메뉴를 통해서 플러그인들을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뭐 소스 코드 쪽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어떤 폴더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 그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 관리할 때 이 소스 코드 내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런 폴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은 이제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식 어떤 파이썬이라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공부하시면 이제 좋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 노트패드 폴폴로 이제 사용을 한다 하면은 이 소스 코드 내에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또 뭐 다른 어떤 이름의 어떤 프로젝트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경우에 보통 이 소스 코드 내에 이런 어떤 이름의 그 프로젝트 그 강의에 맞는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썬 백제다 하면은 파이썬 백제 이런 어떤 이름을 요 소스 코드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 관련 어떤 강의와 관련된 그런 코드들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옵션 설정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옵션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좀 해줘야 하는 것들이 이 플러그인을 좀 설치해서 우리 그 실행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 이제 플러그인 들어가시면 이제 플러그인 네, 요 어드민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요거를 이제 클릭을 자 해주시면은 자 플러그인스 어드민 해갖고 요런 또 새 창이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그 스크롤을 조금 중간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MPP-EXEC라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제 기준으로는 0.6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네, 요 다시 한번 요 스크롤을 조금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요 MPP-EXEC 자 여기를 자 이렇게 그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 인스톨 보이죠? 네,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설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요거 설치하는 거예요. 요 플러그인. 요 플러그인을 설치해 줌으로써 우리 어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바로 어떤 실행을 콘솔 창에 해 보기 위해서 편리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을 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중간에 자 이런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진행을 쭉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100% 네, 설치가 다 되어지면은 자 다시금 이 노트패드 뿔뿔 이 에디터를 완전히 끄시고 완전히 종료하시고 저희 앞에서 100% 다 설치가 되어졌으면요, 종료를 먼저 하세요. 종료를 다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 노트패드 뿔뿔.exe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자, 에디터를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 플러그인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면 요게 이제 추가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메뉴가. 네, 이게 처음엔 없었거든요.
처음에 없었는데, 자,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거 옆에 이제 서브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네, execute, 네, 이런 어떤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패드 폴폴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다 이제 하신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요 F6번을 눌러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요 F6번.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을 콘솔 창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다? 요 F6번. 네, 요 F6번이 결국은 뭐예요? 요거 이제 실행하는 단축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F5번이 아니라 F6번이에요, F6번. 네, 그래서 노트패드 폴폴에서 자, 파이썬을 이제 콘솔 창에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축키가 뭐다? 네, F6번이에요, F6번. 네. 먼저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 설치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설치를 이제 해 놓고, 자, F6번을 네, 사용해서 우리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F6번을 누르면은, 자, 요런 execute, 자, 실행하는 창이 이제 이렇게 팝업 창으로 이제 뜨는데요. 자, 그 부분에 요거 그대로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잘 보시고, 자, 요거 그대로, 네, 요 밑에 있죠? 네, 밑에 제가 따로 이제 좀 크게 해놨으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보시면은, 자, F6번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아무것도, 어떤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한 줄 그대로 쓰세요. 네, 제가 밑에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OK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소스 코드를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보시고, 요 밑에 이제 F6번은 좀 잘못된 거예요. 요거 이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 부분이 네, 지금 네,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어떤 반복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잘 콘솔 창에, 자, 밑에 이제 콘솔 이렇게 써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콘솔 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쪽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입력하는 네, 그런 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런 소스 코드 작성한 것을 이제 아까 이제 F6번이죠. F6번을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밑에 네, 이런 식으로 콘솔 창에 결과가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밑에 자 1, 2, 3, 4, 5 자 이렇게 이제 반복문이 실행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네, 노트패드 뿔뿔 내에 이런 어떤 소스 코드 입력 창하고 바로 밑에 이런 어떤 콘솔 창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잘 이렇게 이제 따라 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까지 환경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